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HLB 영상 오늘 찍어드리는데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찍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슈가 가다면 주가가 올라가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 나오겠죠.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바로 올라올지 아니면 조금 더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움직일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이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하락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 쉽게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밀리더라도 이 자리는 원래 세력들이 잡아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HLB 주포들이 잡아주는 구간이 어디다? 여기다. 48,000원. 지금 구간이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떠한 구간이냐면, 사실 저는 최근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털려 나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은 어떤 자리라 생각을 하냐면, HLB를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3, 4년, 5년, 6년 됐던 사람들이 또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4만 원까지 또, 그러니까 왜냐면 HLB가 25,000원에서 4만 원 횡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만 원대 들어간 사람도 꽤 많고, 이거 깨질 때 그냥 본전에 팔거나 약수익에 그냥 정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질 때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안 잡아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털려 나가고 있다. 우리가 월봉을 보더라도 움직임을 보면 과거의 움직임 봐봐요,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 25,000원대에서 어디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46,000원, 5만원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가 올라간 자리를 보면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드디어 뭐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손절물량 쏟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 생각에는 HLB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털려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회사를 믿고 보유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도 어떻게든 손해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이라고 할까요? 4년 5년을 기다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올라가도 버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그럼 주식을 잡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털려 나가는 건 좋지가 않아요. 지금 HLB는 최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털려 나가야 좋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가야 좋은 거예요. 왜? 여기가 가벼워지니까. 선생님,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HLB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털려 나가는 거 봤을 때 맞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오래 있던,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털려나갔다라고 하면 오래 있던 사람들 중에 털려나가는 물량들이 제가 봤을 땐 두세 명, 그리고 6명에서 7명 정도가 최근이나 요때 들어왔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한다. 선생님, 근데 아까 오래 있던 사람들이 많이 털려나가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텐데,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물량 숫자가 달라요. 물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4, 5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기본 1000주, 정말 많게는 뭐 5000주에서 10,000주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HLB 주들 중에는.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람은 털리긴 털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털린 물량이 700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7명이 700주 털렸다라고 하면, 이 두세 명이 물량을 집어던진 게 1400주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상 주가가 더욱더 쉽게 무너진 거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LB가 우리가 여기서 풋옵션 나왔잖아요. 풋옵션이 이제 행사가 되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600억 중에 360억이 풋옵션 행사가 되었다. 그럼 이거 추가적인 풋옵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거는 인터뷰가 있었죠. 어제 주주간담회에서. 이거는 계열사에 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HLB에서 얘기한 게 차환 발행. 그러니까 기존의 전환사채 가액이 55,000원대니까 이걸 다시 싸게 해서 4만원대 발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HLB 쪽에서 거절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 부분도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믿을 수 있는 건 HLB의 앞으로 움직임,
일정에 대한 부분들, 나왔던 부분들을 토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주주 간담회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면 타이 메이 미팅에서 FDA가 보안 사항에 이견이 없다라고 공지했던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는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항서제약의 설비 등 관련된 사항은 HLB 엘랩 항서제약의 3자 간 체결될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항서제약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적으로 공지할 수가 없다. 뭐 이러한 쭉 내용인데 이것만 보면 돼요. 항서제약은 포스트 액션 레터 PAA를 수령한 후 구체적 CR의 사유를 확인했고 FDA와 수차례 미팅을 통해 보완했으며 FDA는 그중 한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수용했다. 한 가지 사안이 뭐냐? 1차 CMC 때는 지적받지 않았던 사안을 다시 뭐요? 지적을 받았다라는 거죠. 항서제약은 타입 A 미팅에서 이 한 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FDA는 심판 후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근본적인 해결 입장을 권고하였다. 이 항서제약은 6월 초부터 플랜 B로 준비해온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FDA도 해당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플랜 B로 준비했던 내용이 FDA 쪽에서는 적절했기로 봤기 때문에 플랜 A보다는 플랜 B로 다시 데이터를 모아서 진행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추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데 FDA는 항서제약이 제시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거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많이 만드는 데 있어서 추가 데이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냐? 자, 최소 3개월 기간 이상의 안전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항서가 언제부터 준비했다 했어요? 6월 초부터 준비했다 했죠? 그럼 9월 초면은 뭐가 돼요? 9월 초면 안정적인 3개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9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늦어지면 12월 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2월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월, 6개월 데이터는 12월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의 이슈, 동의를 얻은 개선 방안, 이 방안의 일정 기간 동일성을 유지에 대한 데이터, 이 문제는 즉 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재신청 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데이터가 항서가 준비가 완료되면 재신청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럼 9월에서 12월에 주가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뭐 항서제약이 이상 없이 잘 한다고 하니 이거는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 근데 항서제약이 저는 너무나 큰 회사잖아요. 얘네가 그죠? 이번에 GSK랑 16조 원의 기술 계약 체결 이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GSK 황서제약 16조 규모의 빅딜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항상 16조의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뭐예요? 실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FDA, HLB가 뭐 구라를 치네 뭐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HLB 매수천 아니고요. HLB 들고 있는 분들한테 HLB가 좋은 기업이니까 버텨라 이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HLB가 너무나 세력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띄워놓고 기다리다가 한 번에 재료를 터트려 주가를 올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에 20% 30%.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금 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CMC 이슈가 뭐 이런 품질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는 말이 사실인가?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재신청 이후 여전히 클래스 1을 예상합니까? 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12월 초에 데이터가 준비됐다라고 칩시다. 이거를 보냈을 때 FDA에서 오케이 했을 때 이 승인에 대해서 오케이 했을 때 뭐요? 2개월 또는 6개월 클래스 1, 클래스 2가 발표가 되는데 정말 빠르다 그러면 2월쯤에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12월에 받고 한 달 아니니까 1월이면 3월에 승인될지 아니면 6월에 승인될지
그쵸? 6월, 7월 이때 승인될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HLB의 계획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12월, 11월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금액 6만 원대, 뭐 7만 원대, 뭐 그 정도 구간까지는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물은 더 이상 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1, 2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주가가 언제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일단은 어떠한 이 재료에 대한 부분과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일정에 맞춰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꼬리를 달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HLB가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 가령 이런 느낌, 이렇게. 또 요게 과거에도 우리가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리거든요. 박스권 바닥 이렇게 주가 쭉 밀리다 어떻게 돼요? 바닥이 잡힌 상태에서 박스권을 움직여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게 또 뭐야? 박스권이거든. 또 개인들이 박스권 정말 지겨워하거든요. 또 정말 지쳐. 그래서 어떻게 돼? 한번 위쪽 구간 본전 주고 또 눌렀다가 여기서 다시 올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그림들이 이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 요런 위치가 되어 있고 좀 기간적인 딜레이가 필요하니까 이런 딜레이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살짝 더 밀렸다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 이런 딜레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는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기 기간적으로 8월부터 8월 2년 거의 2년 전에 2년 전에 매물 상단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일단 뚫었다라는 거. 이 구간 매물을 뚫었다라는 게 HLB 자체로서 봤을 땐 힘이 정말 세긴 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긴 아셔야 된다. 여기를 쉽게 뚫지는 못하거든요. 여기를 딱 뚫었을 때 사람들 기대감이 어때요? 기대감이 뭐야? 여기를 뚫었어? 이거 더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HLB도 근데 어떻게 돼요? 단기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HLB는 항상 그렇더라고. 더 빠질 것 같을 때 좀 하락폭이 멈추고 더 갈 것 같을 때 고점을 찍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갈 것 같은 부분들은 사실 여기를 넘어줬을 때 한 7만 원 구간 넘어줬을 때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자리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올라가면 그럼 우리가 요 구간 조심해야 되겠고 당연히 올라갈 때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들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 평단가가 올라오는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HLB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에 대한 부분들 필요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나올 때마다 전달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B 신규 진입해라 라는 거 아니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서제약, 경영제 역시 더 이상 CR에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가가 빨리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 부분도 있어요. 유럽 EMA 승인 신청 당초 신청 계획에 따르면 7월이었고 캄넬 전용 공장 준공을 감안하여 9월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후 엘레바는 유럽 현지 컨설팅 기업과 협업하며 준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항서제약은 최근 FDA CMC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회사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라는 판단 아래 두 공장에 대한 동시적 CMC 대응이 자칫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사적인 역량을 FDA CMC 통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CMC 문제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두 차례 CRL을 통해 합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두르는 것보단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EMA 신청 역시 항서 제약이 이제 확실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제 뇌피셜이요. 들어보세요. 자,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됩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바이오에 돈들이 좀 쏠릴 거고요. 연내 0.25bp를 추가 인하했을 때 바이오에 더더욱 큰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내년 2026년에 더욱더 금리 인하가 가파라진다라고 했을 땐 성장주, 바이오가 수급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올 거고 FDA의 어떤 신청, 간암 관련된 부분들과 유럽 EMA, 그죠? 이게 12월부터 이어질 것 같은데 쭉쭉쭉 거기다가 리라프라그립까지 세 개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세를 낼 만한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조금 노려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자. 힘드시는 거 아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 이전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리라프라그닙이 리보세라니 대체카드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리보세라니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아필리아도 리라프그라니티닙도 리보세라닙 이후 준비하는 프로젝트이다. 신약 개발의 기본값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 생각합니다. 많은 실패 속 기어이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빅파마들의 일관된 성공 방식입니다. 사실 그러하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올인한 신약 개발 회사들의 실패를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간암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무슨 단감함이냐?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간암 이후도 잘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자신감 내배쳤는데 계속 주가는 밀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회사의 입장도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건 사실 주주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주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HLB를 세력주라고 가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HLB가 세력주. 그러니까 간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온 건 사실이잖아. 이건 깔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까. 근데 제가 세력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양곤 회장의 플레이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부양해야 될 때는 미디어에 계속 나오다가 주가가 빠지면 사라지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꼭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라 그래요? 99% 승인된다. 승인을 확신한다. 이런 설레발치는 말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가가 내려갈 땐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게 주가를 싸게 내려가서 싸게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매집을 하고 올라갈 때는 주가 부양을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매도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HLB가 확실히 고쳐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제가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원대부터 분할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3%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13%다. 마이너스 140만 원인가? 야, 뭐야,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종목이건 들어갈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 맥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이상 들어가면 사실 제가 텔레그램방 인원도 많고 한데 조금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많은 뭐 1000만 원씩 여러 종목을 그냥 분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7,000명이잖아요. 정말 나쁜 맘 먹으면은 정말 제가 종목 매집해 선침해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애초에 저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기가 싫고요. 저는 그냥 저 스스로를 그냥 텔레그램 방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만족을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텔레그램 방 설문조사 어제 한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100명, 22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자, 2200명 중에 59%, 35% 매우 만족한다가 몇 프로예요? 94%. 보통이다가 99%예요. 보통이다가 몇 프로? 99%다. 별로다 빵 프로. 매우 별로다 1%.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열심히 브리핑한다고 생각을 했고 참 만족하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 내가 얼마나 좀 그래도 분석을 잘 하고 있는지, 신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빠지더라도 영상 안 찍지 않습니다. 영상 찍어요. 저는 또 안 도망가요. 절대 안 도망간다. 왜? 왜 안 도망가요? 저는 정말로 제 진심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올라간다고 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할 말 없거든.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못 찍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올라간다고 했는데 주가가 밀리잖아. 그냥 올라간다고 했는데 조회수 때문에 올라간다 했는데 주가 밀리잖아. 그럼 사람들은 영상 안 찍어. 왜 안 찍는 줄 알아요?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해? 근데 저는 다 얘기를 하잖아. 이러이런 특징이 있고 이러이렇고 이러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저는 그냥 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으면은 당장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애초에 분할로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 한번 하시고 저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대행하고 공부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위쪽에 번호 010-9201-6329로 H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영상 설명창에 링크가 있어요. 설명창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자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H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10월 달에 있을 스페이스 X 관련 이벤트, 요즘 스페이스 X 뉴스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우주항공 관련주가 최근에 테마들이 많이 쉬었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한번 뛸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테마가 돌고 도는 시장인데 우주항공이 좀 안 돈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자리들이 괜찮아서 요거 한번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까지 받아가시죠.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스페이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